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뻔뿌지 방송 쫄지 말고 투자!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세컨플랜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이유 대표님이 안 네. 나오셔가지고 근데 또 준비하신 거랑 다르게 멘트 하신 거 아시죠? 인트로 그러니까요. 인트로가 너무 어렵네요. 인트로 예. 울렁증 있으셔서. 예, 대표님.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늘 아주 경험이 많으시고 네.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네. 우리 사운드그래프의 정동관 대표님 네.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운드그래프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운드그래프의 정동관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 회사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30살 되던 해, 그러니까 2000년이었습니다. 서기 2000년. 서기 2000년. 예, 서기 2000년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 17년째 하고 있고 와. 사실은 우리가 이 쫄지 말고 투자 방송이 여러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좀 더 새로운 이야기 이런 네. 것들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이제 저희 자신을 이제 리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리부터. 예. 아, 예. 비즈니스를 스타트업, 하다가 리부트업.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좀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리부트 단추를 눌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토털리 리부팅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잠시만요. 좀 예. 예. 사장님 생긴 거를 모습은 뭐 17년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내가 굉장히 많아 젊어 보이진 보이시는데. 않으시는데. 예. 제가 그 71년생이고요. 예. 46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운드 그래프의 그 사업 모델은 뭔가요? 지금 하시는 거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네. 기기와 뭐 그거에 컨텐츠를 넣는 여러 그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분야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제 리테일 기반, 그러니까 요즘 리테일 매장에서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솔루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테일이라 하면 뭐 편의점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모든 프랜차이즈? 뭐 리테일도 분야가 사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가장 성장세가 큰 분야가 이제 QS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매장에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커피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메뉴보드를 보고 어떤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뭐 QSR 분야가 있고 또는 뭐 패션이나 네. 뭐 뷰티 관련된 그런 가게들 네. 이런 그런 샵들을 총칭하는 네. 그런 예. 분야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하는 회사인데 아까 지금 QSR 그러니까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나 네. 아까 패션도 조금 말씀하셨고 이런 회사에서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대고 있는 건가요? 오늘 네. 들고 오셨는데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고 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매장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사실 다릅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즘 이제 뭐 빵집이나 뭐 커피숍 아니면 뭐 도너츠 가게, 네.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곳에 가시면 예전과는 달리 메뉴보드가 다 디지털화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화돼 있는 거에 이제 가장 그 디지털이 필요한 이전에 이제 아날로그로 된 메뉴판을 썼었는데 이게 디지털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프랜차이즈 숫자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이제 이런 매장들의 우리가 메뉴를 갱신해야 되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신제품에 네, 대한 그렇겠죠. 프로모션이 네, 있고 네. 그리고 뭐 서울에서 파는 커피의 가격과 지방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가격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걸 팔더라도 맞습니다. 뭐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경우들이 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뉴보드를 위한 제가 이제 U프레임이라고 통칭되는 네. 그런 이제 메뉴보드를 위한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분야가 달라지면 예를 들면 패션 스토어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뭐 SPA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옷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빨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매장에서 이전처럼 뭐 가을 신상품에 대한 포스터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붙여놓은 상태로 옷을 파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라. 옷이 뭐 굉장히 일주일이면 다 쇼티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옷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다 이제 그런 매장들의 경우에 매장에 달려 있는 디스플레이 에서 틀어지는 컨텐츠를 소셜 미디어랑 연동하면 이제 컨텐츠를 한 번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가지고 나온 것도 네. 지금 저희가 마루 180에 그 올려놓으신 그 인스타그램을 제가 연동한 거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을 예, 네, 예. 네. 여러 가지 행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행사에 오신 분들을 잘 아는 이윤 팀장님. 매니저님이 네. 옆에 네.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마루 180 계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이제 마루 180이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마루 180 뭐 크리스마스 파티다 이런 네.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특정 이벤트에 대한 거를 또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종합하면 저 하드웨어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은 아니실 거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예.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운영 체제가 됐든 뭔가를 지금 사용하셔서 예. 사실 마루 180과 뭔가 협의를 맺지 않고도 인스타그램으로 공개된 내용이 있으면 가져다가 보여줄 수 있고 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예. 그거를 뭐 지금 그러면 시연할 수 있는 건가요? 저 뭐 사진이 계속 변한다거나 예, 지금 저희 보니까 몇 장 이미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예, 한번 한 확인해 보시면 계정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간단하게 사실 말씀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앱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예, 이 네, 앱은 실제로는 뭐 저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 이웨이 지역에서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지역에서는 저희가 바이두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구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연동할 수 있게 네. 되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스타벅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루 180의 컨텐츠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스타벅스 제가 뭐 해외 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홍콩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컨트롤하면 바로 바뀌어서 예, 나온다는 여기서 말씀이신 거죠? 이제 뭐 어떤 뭐 컨텐츠를 이미지만 할 네. 거냐, 비디오만 할 거냐, 뭐 재생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게 돼 있고요. 제가 기기를 선택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보내면 스타벅스를 표시해라라는 명령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고요. 네.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 기기로 이제 푸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요. 실시간은 아닌 건가요? 이 통제, 그러니까 제어하는 것 자체는 네. 실시간으로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서 스타벅스로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아, 그 컨텐츠를 업데이트한 게 아니라 네. 스타벅스 계정에 있는 공개된 컨텐츠들을 가져와라는 네, 명령만 나오네요. 네.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타벅스 HK, 그러니까 스타벅스 홍콩 계정에서 네. 사용하고 그러니까 올려놓은 인스타. 포스트가 나오도록 이제 설정이 된 거고요. 어. 이제 이 기기가 죄송합니다. 이거 스타벅스 홍콩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스타벅스 홍콩에 좀 데모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데모로 상황이고요. 들어가군요. 아. 실제 근데 이제 컨텐츠가 이제 예. 이제 여기 약간 지금 LTE를 쓰고 있는데 조금 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가 약간 느린 경우에. 예.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세팅된 화면이나 이런 걸로 나오네요. 예. 자유자재 바꿀 수 있다. 마루 180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네요. 마루 180은 좀 이런 마루 멋진 80이 더 이미지로. 낫다는 얘기시죠? 아 이거는요. 더 좋다네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솔루션 제가 이제 소셜과 연계된 건데 아. 이거는 이제 보여주는 우리 소셜 미디어의 타입에 따라서 뭐 네. 트위터 같은 경우 텍스트 위주가 될 테고 네. 보통 Q&A 같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위주.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약간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갱신되는 속도가 좀 더 천천히 되게 되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쓰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정사각형 디스플레이 뭐 소형 아 이걸 그래서 정사각형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MCN 같은 경우도 네. 요즘 뭐 잘 아시는 그 딩고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컨텐츠들을 다 정사각형으로 많이 만듭니다. 네, 그게 네. 결국은 우리가 이게 죄송합니다. 딩고는 저희 투자한 캡스톤 투자한 메이커스의 네, 네. 예, 깨알 잘하고 있던.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네, 네. 채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결국은 디스플레이 표시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걸 사람들이 보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화면을 키운다든지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비정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16대 9를 벗어난 그런 음. 비율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요. 이게 하나로도 쓰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뭐 여러 개를 배치해 가지고 그렇죠. 한 대의 기기가 컨텐츠를 가져와서 주변 기기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표시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솔루션 아까 메뉴 말씀하셨고 예. 디지털 메뉴. 두 번째는 이거 일종의 디스플레이. 뭐 이거 월. 예. 소셜 예. 미디어 뭐 월, 월 소셜 같은 미디어와 거. 소셜 미디어 연계된. 월. 네. 네, 또 다른 솔루션이 또 또 있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지고 나오기엔 굉장히 큰 그런 네. 게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멀티비전 많이 아실 겁니다. 2x2나 뭐 3x3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네, 여러 개를 많이 가지고 돼 있는데 그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이라는 게 굉장히 간사해서 사실 집에 있는 TV들이 많이 커진 이후부터는 웬만큼 커서는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이 큰 디스플레이라 하더라도 그 디스플레이 컨텐츠에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배경으로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그 커지니까. 나오고 있는 컨텐츠에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디스플레이를 그렇게 2x2 이런 식으로 정형으로 쌓지 않고 이렇게 기울여서 싼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많이 네. 뭐 세로로 굉장히 길게 사람에게 여러 더 개를 자극을 줄 수 붙인다. 있는 형태로. 예, 네. 볼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각되는 문제가 그렇게 놓은 그 디스플레이에서
틀어지는 영상들을 인코딩을 각 디스플레이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영상을 기술적인 쪼개서 이슈가 인코딩을 있군요. 해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걔들을 이제 동기화를 시켜야 네.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도 뒷단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드로이드 하드웨어의 뭐 커널을 좀 바꿔가지고 실제로 각 디스플레이들의 동일한 컨텐츠를 넣고요. 그럼 그 디스플레이의 위치와 그 각도를 계산을 해서 네. 실제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를 크롭해가지고 네.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네, 보여주고 네. 나머지 동기화하게. 네. 그래서 뭐 보통 저희가 한 255개 디스플레이까지를 동시에 동기화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뭐 이렇게 작은 거부터 그러니까 스마트폰 크기부터 사실은 뭐 한 10m 이상 되는 LED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야구장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이것도 다 연동시키는 게 손쉽게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사장님 조금만 대답을 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왠지 사장님 회사 지금 그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계는 건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만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저희 경쟁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뭐 다양한 PC 멀티미디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드로이드 저희가 뭐 예전 싱글 코어 때부터 그러니까 뭐 4.3 뭐 이 시절부터 사실은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커널 쪽을 튜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 기술이 있다는 게 기술적인 좀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는 리테일이라는 매장에 대한 그러니까 리테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 고객은 예. 뭐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까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크게 쓰고 있는 프랜차이즈나 좀 예를 들어 네. 주실 수 있나요? 뭐, 그리고 네. 뭐 흔히 보시는 뭐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던킨 도너츠, 베스킨라빈스, 그다음에 CJ 그룹의 뭐 뚜레쥬르라든지 이런 매장들 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고 보통 그 전체 매장을 대부분 다 거기 하고 가시면 있는 요새 말씀이세요? 보이시는 그 메뉴보드 저희가 다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 프랜차이즈를요? 예, 저희가 전국적으로 국내에 한 1,300개 매장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여기 나오셔야 되신 맞으신 건가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의 수익 구조는 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하드웨어를 저희가 이제 설치부터 뭐 납품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장들의 메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그 메뉴 가격을 바꾸기 위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 그룹의 가격표를 스프레드시트에서 바꾸면 자동으로 연동돼서 바뀌게 돼요.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리 운영을 해서 매장별로 그 관리 운영비를 또 네.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체 그런 메뉴를 오전 오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뭐 오전 오후뿐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죠. 왜냐면 뭐 맥모닝 들어보셨잖아요. 예.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는 보통 오전 뭐 7시에서 9시나 10시까지만 팔고 오후 메뉴는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사이니지의 좋은 점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연동되는 사례는 예를 들면 포스랑 연동돼서 그렇죠. 뭐 많이 팔리는 메뉴 순으로 소팅되다가 뭐 이렇게 오. 식자재가 떨어지면 식자재 떨어진 메뉴들은 품절로 전환되고 네. 뭐 식자재가 많이 남은 순으로 소팅시킨다든지 오.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이 타블렛 같은 게 비치돼 있어서 중국 분들이 오셔서 중국 그 오성홍기를 누르면 메뉴가 다 중국어로 바뀐다든지 뭐 아직 시도는 못 해봤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비콘과 연동해서 우리가 어떤 뭐 포인트 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비콘을 디텍해서 CRM에 갔다가 내가 즐겨 마시는 메뉴를 딱 표시해주고 네. 뭐 새로 나온 메뉴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아, 기술적으로는 네, 세 번째 한번 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분야.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의 느낌은 아까 이미 프랜차이즈 중에 큰 데를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실제로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걸 워낙 많이 먹고 또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오늘 순실이가 아니요, 제가 시간을 보려고 자꾸 그러세요? 들었는데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들은 그 대표님 말씀처럼 근데 사실 이 메뉴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되게 역량이자 노하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외부 회사에게 맡기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으면서 바로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규모가 된 실제로 저는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LCD 화면을 뭐 이거에 한 6배만한 크기를 다시 한 6개 붙여서 예. 이미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데의 컨트롤을 보면 이제 뭐 굉장히 맥도날드에 뭐 포커스 된다거나 예를 들면 커피빈 같은 경우는 그걸 나눠서 우측에 있는 거는 새로 나오는 영화라든지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보여주는 쪽이 아예 따로 비치되어 있다거나 말씀하신 이미 굉장히 많은 활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그 제가 볼 때는 본사의 어떤 컨트롤 권한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이렇게 가져오시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려면 무슨 이제 차별적인 경쟁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전략 같은 게 있으신 건지. 그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시장이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PC 한 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하나 사고 네. PC 한 대를 구매해서 그렇죠. USB에다 비디오 담아서 끼면 끼면 끝나는 끝.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였던 거고요. 네. 사실은 말씀 예를 드신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많은 매장들이 USB 방식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럼 어떤 아직도요? 식이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햄버거 체인 같은 경우에 그 뭐 또 프로모션이 많습니다. 뭐 그렇죠. 사면 뭐 주고 네. 이런 프로모션이 걸리면 그날 뭐 예를 들면 어떤 웹하드 같은 데 올라가요. 컨텐츠가. 그러면 그 프로모션이 걸리는 날 본사에서 일일이 매장에 전화를 아, 뭐 해서 문자 보내면 다운 받아서 그걸 써라. 했냐 또 체크를 하고 이런 식이고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텐츠가 내려가는 거라서 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종단간 암호화 처리가 돼 있어서 실제로 뭐 지메일이 제공하는 거와 동일한 레벨의 그런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객별로 담당하는 직원들도 다르게 분류가 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있습니다. 요약하면 어쨌거나 프랜차이즈로 대규모화된 곳에서도 여전히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에서는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기술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이 장점이 있다. 그럼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왜 아직도 그 프랜차이즈 그 큰 거대 기업에서 USB 방식을 택하고 있거나 문자를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비용의 문제라든지 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300개 매장을 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5월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쉽게 안 된 말하면 거예요. 네. 이게 이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에 한 1,300개 매장을 국내에서 했는데 이런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뭐 요즘은 이제 많이 희석됐지만 뭐 IT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어떤 적정한 규모의 크기의 어떤 테스트해볼 만한 매장이 많은 거고 이게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사례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그럼 두 가지만 제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로 파리바게뜨 같은 곳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에 비해서 뭐 예를 들면 그 효율성이 높아져서 뭐 원가가 절감됐다든지 아니면 실제 매출을 뭐 좋은 거를 잘 보여주고 인스타 데이터 같은 걸 보여줘서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특정 얘기해 브랜드를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최근에 이제 검색 이거 많이 안 보셔서요. 막 얘기하셔도 되고요. 하신 거는 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뚜레쥬르입니다. 네. 뚜레쥬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BI가 다 바뀌었습니다. 매장 BI도 바뀌고 네. 이제 결국은 이게 디지털 메뉴보드나 이런 것들이 주는 게 뭐냐면 고객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뚜레쥬르 같은 경우 매장 밖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매장에서 빵이 만들어지는 특정한 빵이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업데이트되고. 매장 안에서 에디팅을 할 수 있고 뭐 그 시간이 되면 빵이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제 그렇게 BI가 바뀌었으면 이제 매장 인테리어도 바뀌고 저희 메뉴보드 들어가고 그런 외부에 프로모션 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한 30개 정도 지금 한 50개를 넘어섰는데 30개 매장 정도 됐을 때 그 뚜레쥬르의 레포트를 보면 그러니까 신 BI가 적용된 매장에 그 예전 매장 대비해서 185% 정도의 매출이 신장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185% 신장이 다 저희 때문은 아니죠. 네. 그럼 그 아닌데. 얘기는 기사가 뭐 있다고 간판도 그러는 게- 맡기고 다 그랬다는 아, 말씀이신 거죠? 예, 기사가 있다는 게 조금 걸렸네요. 네. 예, 기사가 있다는 게 그날만 특별하게. 아. 예. 아니 그 뭐 정해진 새로운 기간 동안 예. 새로운 매장의 그동안의 매출이 기존 점포 대비 185% 알겠습니다. 예. 자, 사장님 원래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 아이템이 아니었죠. 아니었죠. 2000년에 예. 하셨더니까 지금 예. 이 아이템이 처음에는 어떤 걸 하시다가 이걸로 오시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삼성에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직무 저는 원래 기억 장치 만드는 뭐 하드디스크 쪽 업무를 했었습니다. 엔지니어셨던 건가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외모는 예술가신데. 죄송합니다. 직무외로 제가 이제 특허를 냈던 게 그 터치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컨트롤하는 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런 잠깐만요. 특허를 터치를 하면 터치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오디오를 제어하는 뭐 예를 그때만 해도 아마 뭐 멀티터치나 이런 개념이 별로 그때 없었.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트북 터치패드 굉장히 작은 게 있고 레프트 예, 클릭, 라이트 아, 클릭이 예. 있는 뭐 이 정도였고요. 네네. 어쨌든 뭐 그런 그러니까 직무외로 저희가 네. 음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디오 컨트롤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 패스트 포워드나 뭐 리와인드뿐 아니라 실제 이렇게 백워드로 돌리는 뭐 이런 것들까지 제어할 수 있는 특허를 낸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2000년에 뭐 삼성에서 이제 사내벤처 같은 걸 모집을 해가지고 그 특허를 가지고 사업화하려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몇 분이서 나오시게 되셨어요?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서? 예, 예. 혼자 나왔고 혼자서 나와서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저 어디까지 뭐 투자도 받으시고 실제로 이제 초기에 삼성에서 투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좀 근데 우여곡절이 있긴 한데 그 사업화도 했었는데 뭐 만들었던 기기는 뭐 두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터치패드가 있는 큰 터치패드가 있는 기기를 USB로 노트북에 연결하면 노트북에서 재생하는 MP3를 이렇게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백워드로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제품을 만들었었고요. 잘 모르겠는 예, 거예요. 아무튼요. 네.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면 예. 이제 쭉 바닥으로 가셨는데 최악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셨나요? 뭐 한 뭐 흔히 말하는 빚 이런 게 거의 뭐 한 10억 가량 뭐 이 정도까지 혼자서 본인이 감당하시게요? 감당하셔야 될 빚이요. 이제 저와 뭐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제가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그 몇 년 정도 사업하셨을 때 그렇게 저희 굉장히 좋았었어요. 2007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처음에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아, 근데 예. 그 당시에 주력하던 비즈니스가 잘 안 돼가지고 네. 그 서브프라임 이후로 카테고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제 아이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앱을 만드는 회사로 전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 생각만큼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하던 건 우리가 뭐 거실 같은 데서 영화를 보고 한 뭐 저희가 아이몬이라고 하는 뭐 PC를 제어하는 리모컨 관련된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때. 뭐 리모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 미디어 센터 같은 소프트웨어 옛날에 그 PC 사면은 그 하나 멀티미디어 PC에는 끼어 있고 그랬습니다. 리모컨이. 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만드셨던 블루투스 이전 버전이기도 하고 네. 아, 맞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아. 네. 근데 그러다가 예. 네. 2007년 넘어가면서 이제 앱을 만들다 잘 안 됐고요. 네. 이제 회사 계속 다운사이징하고 뭐 이게 직원들도 떠나고 뭐 또 어떻게든 사무실도 팔고 퇴직금 주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사업이 우리가 잘해서 잘 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삼성이나 LG 같은 패널 메이커들이 거실에 TV를 넣으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넣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뭔가 대화면에 관련된 건데 아. 지금 삼성, LG는 뭘 하나 보니까 이제 거실에다가 TV라는 이름으로 팔던 디스플레이를 뭐 사이니지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상업용 공간에 넣기 시작한 걸 봤고요. 그렇죠. 거기도 뭔가 우리가 솔루션을 잘만 만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옮기게 됐고 그때 이제 한 4명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그래서 4명이서 이제 다시 시작을 그럼 한 뭐 게 그게 한 2008, 9년, 2011년에 2011년 예.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디지털 사이니즈 사업의 태동을 그때 이제 리부트 다시 단추를 누른 거죠. 네. 근데 예. 자, 그러면 사장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선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뭐 네. 어떤 것이 네. 뭐 큰 힘이 되셨던 건가요? 큰 힘은 사실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누가 그러면 세월이 이거 없이 세월이 예. 아니 뭐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예. 뭐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보통 내 자신을 찾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그것 때문에 잘 된 건 아니고 깨달은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하시는 후배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느낀 건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도구 툴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바늘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고 네. 송곳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네. 있고 칼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고 해머를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상황이 다 다르다. 걸 네. 깨달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식으로 제가 뭐 해머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거 리부트를 시키고 다시 그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네. 뭐 마켓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후에 다시 깨달은 겁니다. 한 2014년 정도에 내가
송곳을 가지고 뭔가 얼음을 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뭐 해머를 가지고 뭔가를 벽을 깨서 뭔가 우리 사업을 넓히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송곳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바꿔줘서 들어야 되는 건 바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에 예. 따라서. 자, 쭉 어려워졌을 때 혹시 지금 돌이켜 보면서 뭐를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 한 게 뭐 있으시고 혹시 또는 해야 될 걸 못했던 거 뭐가 있으신가요? 하지 말아야 됐던 거는 그 인격적으로 어떤 직원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오. 못했다는 거가 그렇죠. 있었고. 원래 막장이 오면 사람이 성격이 드러나죠. 예. 그렇게 되고 아 죄송합니다. 아주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잘했던 거는 어떤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티셨다는 예. 거는 정말 예. 십몇 년을. 그래서 그거를 뭐를 잘했으면 혹시 운명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거나 턴어라운드 됐을 바뀔 때. 만한 게 더 많은 없었을까요? 분들을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에 이런 스타트업 행사 2년 전에 처음 참석을 해봤어요. 아, 근데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이제 벤처라는 거의 초기 그렇죠. 멤버이거든요. 거의 1세대신데 지금 2세대, 3세대들이 막 나오고 예,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MB 때 이게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뭐 네. 뭐 이렇게 지금이라고 뭐 나아진 건 별로 없고. 그래도 뭐 요새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요새 스타트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창업 지금 우리 쫄지마 그렇죠. 투자하라처럼 창업 분야에서는. 창업을 하려는 게 다시 왔고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거가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좀 더 빨리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아 내가 저들과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 나이 간 사람들이 안 껴줄 거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한 3년 전에 우연히 간 그 행사에서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뭐 그때 처음 이제 뭐 더 자주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송 대표님 훨씬 더 많으신데요. 잘 끼고 계시고. 아, 저 젊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잠시 쉬었다가 쉬어가는 걸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네,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유 대표님이 계셔야 되는데. 저는 예. 못 외워서 예. 오늘 송 대표님께서. 네, 이 진짜 아낌없는 후원을 맞아요.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네. 마루 180, 마루 180. 정남희 국장님, 네. 그리고 이혁희 매니저 네. 팀장님. 팀장님. 매니저님이 새로 최근에 오신- 많이 바뀌어서 네네네, 베이루 오셔서- 매니저님이 계셨는데 네. 최근에 바뀌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희상 매니저님 오늘 예. 명함 받았습니다. 네. 이희상 이희상 매니저님,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그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한국 성장금융. 성장금융 네, 성장 사다리 펀드, 펀드. 네. 서종군 본부장님, 네. 황인정 부장님, 부장님. 예, 네. 그리고 최배호 과장님, 네. 오늘 그리고 신지용 대리님, 유리나 회계사님이면서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늘 참관을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두 기관의 네. 후원에 네. 저희가 이렇게 안정적인 쫄투 운영을. 그런 말입니다. 네.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네, 네, 네. 편안하게 또 그 맥주 한 잔과 네. 차를 드실 수 있는 네.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그 우리 이 대표님은 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네, 뭐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서 이제 휴가를 알겠습니다. 가신 걸로 아, 알고 있고요. 예. 예, 돌아오시면 오늘 제가 이 굉장히 내용을 힘드네.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질문이 좀 있을 것 네, 네, 같은데요. 네, 질문 자 한번 질문 받아보시죠.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예. 책거리의 우리 명경석 명 대표님. 예. 네. 예, 아이폰 버전 개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요. 네. 하여튼 오늘 거의 대표님 설명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일단 커널 기술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을 갖다가 잘 뚫으신 것까지는 잘 보여요. 물론 이제 시더라든가 똑같이 안드로이드 어플로 이렇게 같은 분야를 하겠지만 독자 영역이 있으시니까 넓혀 나가실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입도 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커널 포팅하는 리눅스 기반의 기술도 갖고 계신데 그럼 그거 갖고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넥스트 플랜 로드맵 뭔지 그럼 간단하게 좀 답변 좀. 예. 예. 사실 뭐 먼저 앞부분 말씀드리면 뭐 기술적으로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시장과 잘 맞아 떨어진 거고요. 저희가 사실 가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SNS랑 연동되는 걸 만든 것도 요즘 5개 광고법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광고에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느냐 뭐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저희- 예. 5개 광고법에 이해가 조금 없으신 분도 네. 많이 아,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조금 설명해 조금만 주시면. 설명을 네. 해주시죠. 5개 광고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한 40여 년 동안 개정이 안 되던 법입니다. 근데 40여 그걸 년 자유화해서 그러니까 네. 뭐 컨텐츠라든지 5개 광고 어떤 존을 프리존 같은 거 타임스퀘어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좀 더 이제 다양한 5개 광고 기법을 넣어가지고 산업 전체를 진흥시키겠다. 네. 뭐 이런 법안이 이제 수정이 돼서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특허 중에 뭐 이런 소셜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 개의 그 5개 광고에다가 소셜을 접목하거나 뭐 온라인 광고처럼 실제 사람들이 비딩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광고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네. 쪽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리테일에서 사업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다음 단계는 리테일 매장이 사실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매장을 타겟으로 하는 광고, 그 다음 플러스 5개 광고와 리테일 공간의 광고를 잇는 뭐 이런 어떤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화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오해 광고법 올 8월부터 오픈이 됐으니까는 그럼 나중에 광화문 쪽에 큰 스크린을 해놓고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은 이제 그 일종의 그 프로포즈 같은 거 예. 이거를 동시에 쫙 펼치면서 이렇게 주입을 한다든가 그것도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사실은 지금 이제 5개 광고 자유 지역은 우리가 강남 그 삼성역 주변만 일단 시범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교보타워 같은 경우에 뭐 그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셜 기반이기 때문에 샵 광화문을 누가 소유할 것이냐, 누가 그거를 점유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교보생명이랑 뭐 미팅을 했을 때 교보생명 건물에 우리가 큰 5개 전광판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샵 광화문으로 해시태그된 사연,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건 프로포즈 같은 것도 그런 예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올리면 자연스럽게 샵 광화문이라는 해시태그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빌딩으로 귀속시키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 예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타임스퀘어에서 애플이 광고를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아이폰의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샵 바이 아이폰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이폰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 나오게 하고 그게 한 뭐 7~80% 나오고 30% 정도의 동영상을 넣는 네. 이런 식으로 광고가 운영되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광고와 콘텐츠가 섞이기도 하고 이용자 참여에 따라서 예. 어떤 점유율이나 이런 걸 변하게 해서 되게 다양한 가능성을 줄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다음 네. 사업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번 가을에 그 지산 락 페스티벌이라는 데서 그런 LED 광고를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LED 전광판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올리도록 했어요. 근데 네. 작년 대비 해시태그 양이 한 15배 정도 그렇죠. 증가한 참여도를 효과가 높일 수 있습니다. 있는 좋은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질문. 예. 네, 두 번째 질문. 부산에서 올라오신 네. 예, 대학생. 네, 앞에서 말씀하시길 이제 고객사로 둔 프랜차이즈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인데 이제 그런 기업들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반응이었고 없었다면 이제 아직 논의를 안 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학생이세요? 예, 학생입니다. 저희 부산에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예. 뭐 생각 있으시면 인턴. 예, 지금 아니는데 지금 스타트업의 꿈을 꾸고 아. 계세요. 예. 음악 바로 하세요? 5분 보시고 섭외하시는. 음치입니다. 저도 옛날에 머리가 많이 길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비용이 하나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를 운영하는, 그리고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어떤 규모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내부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규모가 되지 않은 그 브랜드들은 기회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솔루션이 좋은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큰 업체가 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의도 많이 오고 상담도 하고 있고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장 한 대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분들의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어떤 롱테일,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이제 뭐 영어로는 SMB라고 그러는데 뭐 그냥 엄마 아빠 그 파파의 맘 스토어 같은 네. 그런 그냥 독립형 그런 가게들에도 사실은 적정한 DB와 연동만 되면 이게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전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뭐 후년 이렇게 되면서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아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려고 두 개를 여쭤보려고 하다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갔었는데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커피 전문점이 8만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프랜차이즈화 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근데 헤어 전문점도
7, 8만 개가 있대요. 근데 거기도 뭐 혼자 하시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거는 뭐 전략이 있습니다까지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그쪽에서 원래 있던 메뉴판 대신 이런 메뉴판으로 바꾸면 뭐 공개하실 수 있으면 가격은 어느 정도 들고 그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를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 이런 점들이 좋아져서 실제 효과적일 수 있다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뭐 가격적인 거는 사실 뭐 디스플레이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네, 다르니까. 뭐 대략적인데. 근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숍도 있고 뭐 헤어샵도 미장원도 있고 되게 있는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오투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헤어샵에서는 그 머리 모양이라는 컨텐츠를 계속 생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컨텐츠를 다시 온라인으로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그 온라인에 올라간 컨텐츠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될 수 있게 하고 커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커피숍에 오는 사람들이 그 고객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격은 뭐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하나면 100만 원 미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있는 TV를 이용하면 30만 원. 그리고 뭐 실제로 메뉴판을 뭐 4개씩 이렇게 해서 만들면 뭐 10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이제 특화적인 정보나 콘텐츠를 모으고 담을 수 있는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추고 계신 거고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버티컬적인 것도 네. 뭐 잘 된다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신다. 예, 그러니까 메뉴보드를 더 안내 말씀드리면 메뉴보드를 가격을 넣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맛집 앱과 연동이 시켜져서 메뉴보드가 표시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롱테일이나 조그만 규모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스타벅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거 우리가 이게 일종의 PPL인데 네네. 저희가 좀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스타벅스에서. 홍콩에 가서 돈은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네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프랜차이즈랑도 뭐 계약을 하고 그러시는 거 계약을 하면서 뭐 한국이 테스트 마켓으로 좀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상하시는 국내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의 시장 규모도 궁금하고요. 또 해외로도 눈을 돌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출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시장 규모는 이제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다르겠지만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리테일은 한 5만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리테일 매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발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연한을 가지고 잘 되는 경우에 5년 정도의 연한을 가지고 계속 리뉴얼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5만 개 매장이 5년 단위 정도로는 계속 리뉴얼되는 네, 그런 네. 정도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의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일본 쪽에 지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일본 지사를 세팅할 건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사이니지 시장이 그 국가적인 이벤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따라서 가게 되고요. 2020년 도쿄. 예, 일본에서 올림픽이 2020년에 있는데 일본 사이니지 시장이나 어떤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우리보다 가치 사슬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고객이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가치 사슬을 좀 단축시키고 뭔가 좀 새로운 각도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일본 시장을 노리고 있고 뭐 패션 쪽에서는 일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SNS 연동된 소셜 연동된 것들이 시작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중국에 가시면 만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스타벅스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실제 매장의 그 규모는 스타벅스 같은 그런 체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쪽에는 만카페요? 만카페 예. 스펠이 혹시 MANCOFFE 그러니까 커피인데 이제 카페라고 만커피. 예, 만커피입니다. 뭐 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으네요. 네, 네. 예.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만카페 이제 메뉴보드랑 뭐 프로모션 관련된 거를 그 저희 솔루션을 넣게 됐는데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중국은 구글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바이두 개발을 한 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회사의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 조금 네.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 예. 인원수나 지금 어떤 저희 인원은 지금 15명이고요. 네. 올해 3, 4분기 저희가 한 3억 정도 되고 오. 순 매출이 뭐 거래액인 건가요? 매출이 그렇고 네. 순이익은 한 9억 정도. 네. 3, 4분기예요? 3, 4분기에만. 어. 3, 4분기까지 1, 2, 3, 3, 4분기까지. 3, 4분기까지를 하더라도 예, 예. 아까 뭐 10억 빚지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안 아파도 지금 다 이제 되겠네요. 갚으셔서 다 해결이 예, 되셨군요. 해결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매장이랑 이 파는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계약 구조라 하드웨어도 드리고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도 비용 이런 것도 계속 네, 받으셔야 이게 되는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비즈니스 뭐,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예, 기본적으로 납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매출이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죠. 제가 매장 주인이면 일단은 이건 사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네. 메뉴보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광고용으로 쓰지 않는 경우는 네, 네. 그리고 판매에 의한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제가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 그 저 회사에 돈은 필요하신가요? 자금이 필요하신지 뭐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 올해는 투자 유치를 마감했고요. 아, 예. 얼마를 하셨나요? 지금 올해 저희가 한 35억 정도를 아, 신청을 35억 했습니다. 정도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으셨고. 예. 예. 내년에는 혹시 또 내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쪽 그 시장을 타진하고 또 일본 쪽 시장 뭐 진출한 거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이제 라운딩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에? 그건 아직 잘 그 모르겠습니다. 대충 예. 뭐 회사 가치요? 아니요. 아 투자 투자금 금액. 받아야 되는. 한 50억에서 이미 30억을 봐주셨다니까 예, 아마 50억. 시리즈 A를 넘어서는 수준, 뭐 시리즈 B까지 가야 되는 이런 네, 수준이 그런 아니실까. 수준. 아까 네. 매출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네, 시리즈 뭐 A, B를 말할 수 없이 많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도 이전에 투자 많이 받으셔서 저희는 거의 17년 F죠, 동안 F. 네, 시리즈 F 다시 A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 뭐 네이버에서도 검색 광고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네. 카울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모바일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더 좀 디테일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 듣는 분들 입장에서 했으니까 이 정도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하나는 말씀하신 거 보면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결국은 저는 O2O 쪽에서 승부가 나는 부분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카카오라는 회사가 그 O2O 시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모바일상에서 굉장히 잘 확보하고 뭐 플러스 친구 혹은 뭐 카카오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소상공인들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옐로우 아이디 네.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협력이나 이런 모습 이런 하드웨어적이나 이런 노하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랑 같이 코워크를 하실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큰 레벨의 어떤 비즈니스를 더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일본을 또 공략 중이 준비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마침 지난주에 도쿄에 놀러 갔다 왔는데 정말 그 라인 앳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카카오 아까 얘기한 옐로우 아이디처럼 라인 앳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취약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벽에다 A4 용지 하나로 라인 앳 아이디를 넣어놓고 하는 수준인데 그런 게 만약에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랑 결합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잘 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회사 중에 생각난 거는 그 스포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뭐 도도 포인트. 그래서 실제로 이미 업체마다 아이패드가 됐든 작은 패드나 탭 형태의 어떤 디지털화된 기기를 놓고 포인트를 적립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혹은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를 좀 더 실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출이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솔루션까지 제공해 주시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이미 10여 년 넘는 굉장히 많은 내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게다가 또 개발자 출신이라고 하니까 왠지 더 이 신뢰가 가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삼성 부분을 종합기술원 네. 출신입니다. 예, 예. 참고로 후배시네요. 홍 대표님 그걸 강조하시려고 홍 대표님 후배로 밝혀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네. 정동관 대표님이 꿈꾸시는 아주 큰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예. 보셨는지. 아니 근데 그 우리가 VC가 평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분야별로 이미 3, 4분기까지 뭐 매출 60억을 하고 네. 수십억 원. 이익이 9억 난 네. 회사에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이거 다 뻥입니다. 이거.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미 뭐 증명을 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사장님께서 특별하신 건 이렇게 17년간 하셨지만 꾸준하게 하셔서 위기 관리도 잘 하셔서 이게 다시 올라오셨다는 게 아마 큰 의미가 있는 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도와드릴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투자하는 회사 중에 아까 뭐 메이커스도 있고 네. 또 오늘 뭐 먹지 같은 네, 회사들하고 코어할 수 있는 회사들이 협력하는 많아요. 회사 그렇죠. 협력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네. 아마 재밌는 것들 그림이 좀 많이 맞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네, 저희 네. 쫄테 나왔던 회사들하고 네. 어떤 연결해 그런 드릴 수 생각이 있는 게 많이 있으면 들었습니다. 또 많이 해 드리면 좋을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혹시 뭐- 자, 홍 대표님
VC는 아니시지만 네. 예, 혹시 아까 50억 정도 나온다 하시면 얼마 정도 투자를 하실 생각? 뭐 저는 제가 VC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성급히 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네. 그래서 아까 매출이나 수익이 궁금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프랜차이즈나 이런 회사들과 이걸 할 수 있느냐 궁금했는데 두 가지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전 충족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일본 시장이나 중국 시장 이런 데에 한국보다 만약에 뒤쳐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까지 보게 되면 뭐 50억 정도 중에 제가 만약에 VC라고 한다면 예. 절반 정도를 투자해서 예. 그 미래 가능성을 보는 거에 예.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예, 저는 싸면 뭐 많이 해야죠. 회사 가치를 좀 싸게 해주시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장사꾼적인 모습이에요. 예, 아무튼 오늘 대표님 네. 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